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일반 상식 정리해 놓은 거 매일매일 봐야 될 것 같았어. 일단 했습니다. 일단 노이트 노로는 무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트리플 플레이도 그냥 뭐 그 두 명 동시에 잡는 거, 연속된 동작으로 공격팀 선수를 아웃시키는 거. 보통 내야 안타 같은 거 났을 때 많은 거 있잖아요. 더블 플레이라고도 하죠, 보통. 프리 에이전트는 FA 풀리는 그거 말하는 거고요. 퀄리파잉 오퍼는 일단 메이저리그고요. 메이저리그에서 FA 선수한테 주는 제시약 1년 계약안이고요. 125명 연봉 평균치를 지급하고 전국체전은 99회가 전라북도였고 100회는 서울, 101회가 이제 2020년도인데 경북 구미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중앙수비수죠. 백자 들어가는 거는 수비수들입니다. CF라고도 하죠, 보통. 리베로는 축구, 배구 둘 다 있는데, 축구에서는 뭐, 최종 수비수 역할을 맡으면서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배구는 수비 전문 선수, 둘 다 수비 쪽에 치중됐지만, 축구 쪽은 공격도 한다는 거. 그러고요. 미드라이커는 공격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를 미드라이커라고 하고요. 펄스9은 가짜 9번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9번을 하기엔 좀 피지컬 부족한 선수한테 가짜 공격수, 축구에서 하는 가짜 공격수로 하면 되고요. 루지는 앉아서 타는 거고요. 스켈레톤이 엎드려서 타는 거죠. 바이애슬로는 크로스 컨트리랑 스키, 사격이고, 노르딕 복합이 크로스 컨트리랑 스키 점프. 국부론 같은 경우에 아담 스미스의 책인데 이 책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 수요의 이론이라는 것은 케인즈가 한 거고요. 뭐 산출량의 크기로서 사회의 경제 활동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주로는 마키아벨리고 국가로는 폴라톤이고요. 그다음에 내시 균형은 이제 서로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선택할 그 전략을 택할 때 그 전략을 안 바꾸는 거죠. 자기가 제일 유리한 거라 생각해가지고. 맞나? 설명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몬티올 딜레마는 몬티올이 TV쇼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소랑 자동차 있는 거. 원래는 안 바꾸는 게 이득인데 바꾸는 거죠. 생각하면 되고요. 제로섬 게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익과 손해 합치면 제로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썸 게임도 있겠죠. 마이너스 썸 게임도 있겠고. 파지티브 썸인가? 파지티브 썸, 네거티브 썸. 이걸 거야.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직장 일을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이랍니다.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된 거죠. 다운사이징은 기업 규모를 축소하는 거고요. 다음에 국민 가처분 소득은 순생산에 국외로부터의 소득 다 더하고 국외에 지급한 소득,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번 거죠. 벌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 국외로 지급한 소득을 빼야 되니까 그 국민 가처분 소득이고요. 멀티스폿 광고는 비슷한 줄거리에 모델을 교체하는 광고를 멀티스폿 광고라고 하고요. 비넷 광고는 한 가지 주제에 맞춰 다양한 것을 연속 방영하는 거고요. 폴리바게닝은 형량, 사전 형량 조정 제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크레덴타는 이제 높으신 분들이 니네들이 지배당하는 거는 이래서 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행위를 크레덴타라고 하고요. 스케이프고트는 속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욕바지죠. 욕바지가 되는 뭐 개인이나 사회층. 그게 스케이프고트고요. 로우롤링은 이제 담합하는 거. 정치 세력들이 담합해가지고 뭐 상호 지원하는 거. 투표 담합, 투표 거래나 투표 담합. 이게 좀 중요하겠고. 마타도는 흑색 선전입니다. 흑색 선전이고 12대 중과실,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건 괜찮은데 과속 같은 경우에는 20km를 초과해야 12대 중과실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개문발차도 있을 거예요. 철길 건너목 이거 면허 딴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이런 거는 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맞긴 맞는데 이거 10km로 적어놓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되고요. 차 부족은 그냥 건달 패션, 세련미와의 거리가 먼 건달 패션, 막 금목걸이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욘족은 일단 돈 많아요. 젊은 나이에 돈은 많은데 영앤리치인데 이제 자선 활동 관심 가지는 거, 뭐 페이스북, 주커버크 아무튼 그 아저씨가 뭐 좀 자주 하는 게 요새 미국 쪽 좀 젊은 부자들이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욘족이고요. 이거 철자 풀이 하기 좀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국가 경영, 공공 경영, 국정 관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콜옵션은 사는 거,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사는 걸 콜옵션이라고 하고, 풋옵션은 이제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파는 거. 그러니까 풋이 밀어낸다? 풋 발인데. 아무튼 뭐 푸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푸시 옵션이라고 뭐 하면 외울 때 좀 편하겠네요.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이백 옵션은 특정 갭 인수할 때 나중에 매각할 때 우선 매수 청구권 인정해 주는 게 바이백 옵션이고요. 풋백 옵션은 되사줄 약속하는 거. 예, 그러니까 되사줄 약속. 풋백 옵션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신하위는 무소금하게 뿌리를 뒀다. 산조는 독주곡이다. 예. 신하위 무소금학, 대치타는 조선관리들 행진음악이고요. 정학은 상류층들이 하는 조선 고려 때 하던 거고요. 크랭크를 영화 촬영이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영화 촬영 시작했을 때 크랭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이나 장비 고장 시 데이터가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장치에 중복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이상 장치에 중복 저장하는 걸 미러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레터링은 뭐 문자 쓰는 거. 예, 문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하드포크는 뭐 가상화폐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 가상화폐 만드는 거고, 이때 나오는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뭐 비트코인 나왔을 때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알트코인이랍니다. NPT는 Nuclear Non-Proliferation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다음에 CTBT 이게 comprehensive 포괄적인 테스트 핵실험 밴 조약. 그러니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IAEA는 뭐 국제연합이죠. 예. 국제적 연합 Education City. 그러니까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무튼 그 기구. IAEC는 Education City예요. Educating City. 그러니까 교육 도시들. 예, 그거고요. 청록박신이랑 저항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항신에 이육사랑 윤동주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청록박신에 조지훈, 박두진, 박모골이 있고, 환유법은 쉽게 생각하는 말로 바꾸어 쓰는 거. 가령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환유법 그게 맞나? 아무튼 맞을 거예요. 네. 마뜩하다는 제법 마음에 들만하다고, 슬겁다는 슬기롭다, 마음이 너그럽고 제법 미덥다, 몰강스럽다, 모질다, 그러니까 모질다. 대알다는 뭐 대충 알다, 부전부전하다,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일만 서두른다, 그러니까 남 신경 안 쓰고, 그거이고요. 진고이즘은 타 집단에 대한 적대적 자기중심적 심리 상태를 이즘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뭐 보면 뭐 비슷하겠죠. 뭐 메갈 애들이나 일베 애들이나 좀 비슷하죠. 진고이즘. 노마디즘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노마드가 유목민을 뜻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마인샤프트는 혈연이나 지연을 기초로 하는 공동사회를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면 되고요. 노비즘은 내한테만 손해 안 가면 그냥 무관심한 거, 노비즘이고요. 메리토크라시는 뭐 능력으로만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 메리토크라시고요. 노블레스 말라드는 이게 노블레스 귀족들이 개판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부정부패 저지른 행위를 노블레스 말라드라 하고요. 소셜 블레이드는 뭐 그러니까 유튜브나 트위치 채널 분석해주는 사이트라 생각하면 돼요. 소셜 블레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블리스 노마드는 귀족적 유목민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귀족들이죠.
뭐 여행, 레저, 공연, 관람 등 우병의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층이고요. 노블레스, 노마드라 하고요. 스티커 쇼크는 스티커 뗐을 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충격먹는 거 스티커 쇼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DMZ는 뭐 빅무장지대죠. 휴전선 남북으로 2km고요. 군사 분계선 같은 경우에는 총 4km죠. 4km. 그러니까 위로 2km, 밑으로 2km. DMZ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2km고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더 넓죠. 군사활동 경계선. 판문점은 일단 개성시에 있어요. 개성시, 판문군, 판문리에 있고요. 장방형 지역, 뭐 몇 미터인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고, 아무튼 개성시에 있다. 이런 거고, 다이아몬드 칼라는 모든 능력이 다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그레이 칼라는 어정쩡한 사무직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뭐 컴퓨터화된 컴퓨터, 과학화된 생산 노동자라 생각하면 되고요. 사무직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도 아니에요. 골드 칼라는 두뇌의 정보로 뭐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 위주의 전문직 종사자를 골드 칼라래. 그다음에 오륜기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 쓰였고요. 청색이 유럽이고 적색이 미국인가? 적색이 미국이고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황색은 흑색이랑 황색은 하기 쉬운데 적색이 좀 헷갈리죠. 적색, 녹색. 녹색이 오세아니아고 적색이 아메리카입니다. 이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IM이 Individual Medley라 해가지고 개인 혼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배평자는 혼자는 거 잘 아닌데 릴레이를 하게 되면 배평접자입니다. 배평접자. 배영부터 시작한다는 거. 연구까지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나오면 대박이죠. 그 다음에 스위퍼는 이거 중앙수비수, 센터백 진영의 수비를 조율하는 중앙수비수입니다. 파워포워드는 골 잘 넣는 포워드, 파워포워드 농구고요.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서는 뭐 자주 보니까 원래 출전 못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데서는 원래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나이 제한 걸려가지고 출전 못하는 선수인데 뭐 각 국가당 몇 명씩,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출전 허용되는 선수를 와일드카드를 하고요. 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디렉토리 내에 여러 개의 파일이 존재하거나 파일 이름의 뒷부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와일드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뭐 찾을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거고요. 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커 생각합니다. 자유패 또는 만능패, 와일드카드라고 하고요. 국무총리를 해임할 때는 국회 제적이면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절반 이상 찬성해야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 그러니까 국무총리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 얻어야 되고 대통령 임명하며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현역을 면하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OECD는 뭐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기구고, IPU는 의원연합, 국제적인 의회연합, UNSC, 그러니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연합, 그러니까 나라의 연합 Security Council, 그러니까 이사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고요. APEC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퍼시픽,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시아랑 태평양, 뭐 경제협력체를 APEC이랍니다. APEC. 그다음에 레임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뜻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막판 뚝 떨어지는 거. 우리는 뭐 공주님께서 제대로 레임덕에 그걸 보여줬죠. 더 심하면 데드덕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고, 이거 말고는 뭐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 거래는 레임덕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전쟁 때부터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거 알면 되고, 허니문 피리어드는 뭐 신혼기간이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 됐을 때 의회가 미국 대통령 팍팍 밀어주는 거죠. 100일 동안. 그거를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하고,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국제적 은행이죠. 국제적 은행이 재건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은행.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유엔 산하에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그러니까 B가 뱅크란 거,
좀 기억하면 되고요. 오펙은 기름 나라들이 다 뭉친 거고요. 툰드라는 그 완전히 얼음으로 된 지역. 그러니까 북극해 연안의 동토지대. 산림 한계선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위로는 거의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툰드라는 좀 자주 하니까 쉽고, 스텝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지방에 펼쳐진 온대 초원을 스텝이라고 하고요. 스텝, 타이가, 팜파스가 좀 헷갈리죠. 타이가 같은 경우에는 뭐 침엽수림이라고 보면 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북아메리카를 동서방향 띠모양으로 둘러싼 침엽수림은 총칭을 타이가라 하고, 그러니까 타이가는 침엽수림이고 스텝은 온대 초원이고 팜파스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대초원, 팜파스. 그다음에 그라파이트는 뭐 탄소 원자가 육각형 구조로 배열된 광물을 그라파이트라고 하고, 이건 좀 자주 안 하고, 그래피는 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게 요새 블랙아이스 나올 것 같고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하겠죠. 바이러스 같은 게 바이러스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바이러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뭐 지 혼자서 생명 활동할 수 있냐, 이런 건 나오겠는데, 뭐 그거는 뭐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고. 다음에 카르텔 같은 경우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카르텔이라 하고요. 이렇게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이 구분하거든요. 밑에 가면 어느 게 더 센 건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순서대로 갈 거예요. 강한 거. 뭐 좀 있으면 나오겠죠. 뭐. 콘체른 같은 경우에는 지배 종속 관계, 기업 결합체고요. 이거는 카르텔은 이제 협정이기 때문에 기업 독립성 보장되는데, 콘체른 같은 건 잡아먹힌 거죠. 트러스트는 독립 산업 내 기업 합동, 독점적 기업 결합이고요. 트러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완전 믿음, 동일 산업이 중요하고, 카르텔은 동일 산업 부문이라기보다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일단 뭐 성격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컨글로머레이트는 이거는 원래 뜻은 대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생각하면 돼요. 자사의 업종과 관계없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도 만들긴 하지만 배도 만들고 뭐 이만때만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컨글로머레이트는 복합기업이라면 되고요. 콤비나트는 그냥 산업지구,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 부분이 근접 입지하에 형성된 기업의 지역적 결합체. 그러니까 산업지구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시어뱅크는 어시어런스가 보험이잖아요. 그다음 뱅킹, 그러니까 은행이 보험이라는 거죠. 아니면 보험사가 은행이라든가. 반대네. 보험사가 은행을 자리해서 두거나 뭐 은행 상품 파는 건 어시어뱅크. 어찌됐든 뜻만 통하면 되니까 우린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맞추면 돼요. 타운뱅킹은 슈퍼마켓 안에 있는 거. 미니뱅크, 슈퍼마켓 은행이 미니뱅크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뱅킹은 그러니까 돈 진짜 많은 사람들 딱 해주는 거. 거액을 자산가를 대상으로 종합 관리해주는 고객 서비스를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하고, 다이렉트 뱅킹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인터넷과 전화로만 하는, 완전히 고객이랑 은행이랑 바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GDP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그러니까 만든 것도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GNP는 우리나라 국민, GDP는 우리나라, GNP는 우리나라 국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들. GNP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생산되면 GNP에서 제외되죠.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에 외국에서 생산됐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생산한 거는 GNP로 포함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추가로 생산할 때 얼마가 더 드느냐, 이게 한계 비용이고, 기회 비용은 뭐 포기할 때 날아가는 비용. 뭐 짜장 짬뽕 선택했을 때, 짜장을 선택했을 때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짬뽕을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뭐 기회 비용 이런 거겠죠.
그런 거고, 매몰 비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뭐 짜장을 시켜서 먹었는데 짜장이 존나 맛없어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때는 짜장면은 매몰 비용이 되겠죠. 예. 전환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제품에서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환 비용 같은 경우에 요소 비용은 그냥 직접비 말고, 임금도 직접비인데, 뭐 임금, 지대, 이자 등 뭐 생산 요소에, 그러니까 재료비 빼고 드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생산 요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뭐 생산에 관계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지급액을 요소비용이라고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MICE고요. M이 미팅이고, I가 뭐였지? 인센티브였나? 인센티브고, C가 컨벤셜, 그 다음에 E가 전시인데? 아무튼 이벤트 앤 익시비션, 미팅, 인센티브 투어, 보상관광, 컨벤션, 뭐 이거 그냥 복합적인 관광 산업이고요. 소프트 산업은 비물질적 측면을 중심을 이루는 사업을 소프트 사업이라고 해요. 정맥 산업은 이제 산업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몸 정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피 같은 걸 옮겨주잖아요. 예. 이거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워진 피를 새로운 피로 만들어지는 심장의 정맥처럼.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새로운 피로 만들어주는 폐죠. 폐나 콩팥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 자체가 이래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외워야겠죠. 중요한 건 산업 세계를 재생 재가공하는 산업을 정맥 산업이라 하고요. 엔젤 산업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파킨슨의 법칙은 야근할 때 그냥 더 놀면서 일하는 거, 시간 그러니까 최대한 질질 끄면서 하는 거, 그게 파킨슨의 법칙이고, 이게 뭐 현대 각국의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파킨슨 법칙이라 하면 되고요. 피터의 법칙은 뭐 조직의 제일 높은 직급은 결국에는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능력이 되면 올라가고, 능력이 되면 올라가고, 능력이 되면 올라가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피터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타르 웨이비 효과는 그 소설, 이게 앨리스일 거예요. 이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마 그일 건데, 뭐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 인형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 규제가 다른 규제를 계속 불러오는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80대 20이고요. 롱테일은 20대 80입니다. 파레토는 상위 20%가 다 해먹는다는 거고, 롱테일은 하위 80%가 다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면 되고요. 뭐 데드 크로스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설명보다 뭐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외워야겠어요.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프 그리면 쭉 이 평균이 가 있고, 뭐 이런 거겠죠. 팍 꽂혔을 때 이걸 뭐 데드 크로스로 하겠죠. 뭐 주식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그다음에 슬럼프플레이션은 불황 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불황 개판인데 물가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물가까지 높은 상태를 슬럼프플레이션이라 하고요. 더블딥은 바닥친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더 있었어요. 바닥치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그걸 더블딥이라 하고요. 리디노미네이션, 이제 현금 그거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옛날 싱가포르에서 했던 거,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화익면을 낮은 숫자 변경하는 거. 옛날 싱가포르에서 했나?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서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액면가를 1,000원 하던 거를 같은 가격에 100원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 받는 200만 원을 한 거죠. 그럼 결국엔 공무원 월급이 10배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한 거죠. 아무튼 이걸 리디노메이션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디플레이션은 그냥 물가가 계속 늘어가는, 물가 수준이 장기가 하락하는 게 디플레이션이고, 서킷 브레이크는 주식 시장이고 사이드카가 선물 시장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고요. 팩맨 방어는 잡아먹는 거죠. 방어자가
공격자의 주식을 매입. 그러니까 팩맨처럼 잡아먹는 거. 그게 팩맨 방어고요. 포이즌, 필은 뭐 방어수단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잡아먹힐 때 기존 우리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싼 가격에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분 확보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죠. 뭐 딴 사람들은 뭐 외부에서 우리 회사 살라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한 주를 사야 되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10,000원 주고 한 주에 뭐 팔겠다 이러면 기존 사람들은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죠. 예, 포이즌 필. 예, 황금 낙하선은 임원진입니다. 임원진 해임할 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 예, 주석 낙하선은 일반 직원 해임할 때 힘들게 하는 거. 그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기사는 니네들한테 팔리려니 우리나 친한 김씨한테 팔겠다 이런 거고요. 예. 경영자의 우호적인 기업 인수자, 그죠? 예. 적대사별 비례, 현 경영진의 우호적인 제3의 매수 희망자한테 경영 넘기는 걸 백기사라 하고요. 암달의 법칙은 뭐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차례로 수행되어야 하는 비교적 적은 수의 명령문들이 프로세서 수를 추가하더라도 뭐 더 빠르게 할 수 없도록 속도 향상에 제한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속도 향상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걸 암달의 법칙이라 하고요.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가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거. 비용의 비용 대비 네트워크 가치가 올라가는 거. 뭐 유튜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무어의 법칙은 깨졌고요. 네. 깨져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18개마다 우리 삼성이 개박살 냈잖아요. 그다음에 가치사슬은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가치사슬이라 하고요. 다음에 세이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하는 걸 세이의 법칙이라 하고, 고매포옹은 그냥 뭐 사전 예고 없이 그냥 뭐 잡아먹는 거죠. 경영진의 매수를 제의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매포옹이라고 하고, 코즈 마케팅은 기업이 환경, 기업, 빈곤 같은 사회적 이슈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을 코즈 마케팅이라 합니다. 니치 마케팅은 그냥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이고, 뭐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목표 설정하는 건 뭐 니치 마케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티저 마케팅은 우리가 뭐 티저 예고편이죠. 예고편 넣는 마케팅, 그거고요. 소셜 커머스는 뭐 안 해도 됐고요. 비디오 커머스는 똑같은 거죠. 소셜 커머스는 SNS고 비디오 커머스는 비디오. 비디오를 하는 거를 비디오 커머스. 크리에이션 커머스는 전문가가 이제 막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파는 거고,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게 매달 뭐 많이 살 뺀다고 샐러드를 한 달에 얼마씩 하면 한 달마다 오잖아요. 그런 거. 그게 서브스크립션, 그냥 구독, 정기 구독 커머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T 커머스는 소셜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 T 커머스는 TV입니다. 그냥 TV.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는 뭐 무한도전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제로섬 게임은 아까 제로섬 게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 게임입니다. 플러스 되면 포지티브 썸, 마이너스 되면 네거티브 썸이고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거. 뭐 핸드폰에 있는 지금 모바일 은행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핀테크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그 움직이고 소리 나는 옥외 광고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사인이라고 해요. 디지털 사인, 뭐 정보 디스플레이 이용한 옥외 광고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에로티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생산되는 특정수의 제품단이나 이런 거, 하나의 직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공부한 것 중에 있길래 넣었어요, 그냥. 다음에 O2O는 온라인 투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을 O2O라고 하고요. 다음에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덴 알프레드 노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과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 6개 부분입니다. 생리학 또는 의학입니다. 합쳐져 있어요. 7개 아니고 6개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뭐 중요한 거는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안 한다는 거. 웨슬로인가 로슬로인가 뭔 슬로였는데
오슬로, 평화상 오슬로였고, 뭐, 다른 거는 스톡홀름이죠. 스웨덴 수도에서 하고요. 음, 죽으면 못 받고, 2011년, 뭐, 노벨 생리학상, 2020년, 근데,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노벨상 수상자, 역대 수상자들 다 외우는 것 좀 그렇고, 2020년 노벨상 있나? 일단 2020년 노벨상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2020년 노벨상 수상 안 한 것 같은데, 2019년 노벨상. 윌리엄 게일린 생리의학상이고요. 피터 랭클리프, 그 다음에 그랭그 서멘자, 제임스 피블스, 미셸 마요루, 디디에 쿠엘로, 존 구디너프, 스탠리 휘팅엄, 요시노 아키라 화학상 받았네요. 일본어가 받았네요. 그 다음에 페터 한트케, 그 다음에 아비 아모드 알리. 평화상은 좀 자주 나왔을 것 같은데, 아부 하지트 바네르지, 그 다음에 에스테르 디플로, 마이클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일단 올해 2019년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MB 슈머는,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전혀 안 쓰는 소비자를 MB 슈머로 하고요. 네. 모디 슈머는 뭐 이것저것 고쳐가지고 막 해먹어요. 내 입맛에 맞게 고쳐가면서 하는 소비자를 모디 슈머로 하고요. 그린 슈머는 환경 문제를, 그린 들어가는 거 전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태 슈머는, 보태가 뷰티입니다. 뷰티. 그러니까 예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 있는 쪽에 관련된 컨슈머, 소비자라 생각하면 되고요. 스마트 슈머는 그냥 똑똑한 소비자.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뭐 실용적인 소비를 하면서 뭐 재미, 건강, 문화생활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을 스마트 슈머를 하고요. 스마트 슈머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슈머랑 스마트 슈머랑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스마트 슈머라고. 풍선 효과는 어떤 거 조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다 터지는 거죠. 지금 뭐 집값 생각하면 서울 집값 잡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지방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서울 집값이 잡히는데 지방 집값이 올라가는 거. 네. 그다음에 스티그마, 이게 오점, 낙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는 못생겼어 이러면 더 못생겨지는 거. 그거 스티그마 효과고요. 이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반음 효과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의 특징이 나만의 특징인지 아는 사람. 그게 반음 효과고요. 그다음에 플라이밍 효과, 뇌관 효과죠. 그러니까 한 번 본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한 번 봤던 거에 대해 더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거. 어떤 자극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면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는 걸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프라이밍 효과. 그 다음에 맨부커상은 영국에서 주는 거고요.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 문학상, 맨 부커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 영국 거고, 그러니까 부커상 이게 신문사일게요. 아무튼 했고, 영연방 원래는 이거 영어로 쓴 것만 줬는데, 그러니까 영 영국령 그쪽 사람들 줬는데 인터내셔널 부분이 생겼어요. 5년 1905년도에 우리나라 소설가는 이제 받았고 2016년에 소설가 이름이 한강이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했고요. 이거 번역가도 같이 받아요. 음, 영국에서 출간된 영문 소설은 모두 후보가 된다고 합니다. 맨부커상은. 다다이즘은 전통을 부정한 예술운동을 다다이즘이라 하고요. 1차 세계대전 말년부터 미국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를 이어 나타난 문명을 헬레니즘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류 무형문화유산 종묘,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영산제, 처용무, 가곡, 대목장, 택견, 가곡 이륙사라고 합니다. 한산 모시짝 있고 아리랑 있고 김장문화가 있고 탈춤이 없어요. 탈춤이.
기억해. 이렇게 탈춤은 없다는 거. 탈춤은 뭔지, 뭐 봉산 탈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없다는 거. 무슨 춤이 아예 없네요. 예, 그거 알면 되고. 판소리 같은 경우에 영산강이 아니라 섬진강이네. 섬진강 중심으로 동편제, 서편제 나누고요. 뭐 경기도 충청대는 중고제라고 하는데, 뭐 중고제? 중고제는 잘하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판소리 5마다.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그다음에 국악, 장단, 속도가 진양조, 휘모리. 진양조가 제일 느리고 휘모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국거리 장단이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국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은 아리랑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엄모리 장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세라는 거는 뜻을 보면 연락원이란 뜻이고, 보면 뭐 각 부처에서 외국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대사관 직원이나 공사관 직원으로서 파견되는 전문 직원 또는 IOC가 임명하는 각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수행원은 아타세라 합니다. 아타세. 독트리는 무슨 선언? 네. 정치에서는 무슨 주의. 학문은 무슨 신조. 주로 정치 쪽에 하면 되겠죠.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6.25 유발했나?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도 있고요. 닉슨 독트린. 베트남전 철수한 날. 트루먼 독트린은 그 미국이 지키는 영역을 한반도를 제외시킨 게 트루먼 독트린이고요. 닉슨은 그 베트남전 안 한다. 그거고. 아그레망은 그러니까 외교사절 파견할 때 얻는 사전 동의를 아그레망이라고. 페르소나 논그라타는 싫은 사람. 외교상 깊이. 보면 되고, 모두스 비벤디는 뭐 생활 방식. 근데 외교용으로 주로 나오겠죠. 외교용으로 쓸 경우는 잠정 협정을 모두스 비벤디라 합니다. 그다음에 노킹은 손가락 거는 거죠. 화살 끼우기. 후킹이 손가락 거는 거네. 노킹, 화살 끼우기. 내연기관 이거는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자동차에서 부정맥일 난 거예요. 그다음에 후킹은 해킹에서는 키보드 입력 정보 가로채는 걸 후킹이라 하고요. 아이스 하키에서는 스틱으로 상대방 거는 거죠. 후킹이고, 럭비에서는 세트 스크럼이 중에 스크럼 짜는 거죠. 스크럼 짠 거. 해서 발로 자기 측으로 공을 발로서 자기 측으로 끌어내는 동작을 뭐 후킹이라 하는데 나올 수도 있겠고, 양궁에서는 화살 걸기. 그다음에 유류세를 2018년부터 인상했답니다. 현행보다 15% 인하했답니다. 인하가 기름값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끝났죠. 네. 프로보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 봉사를 프로보노로 하고요. 원래는 변호사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프로보노라 했고요. 또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재능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상에서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보유한 재능을 써주는 거예요. 재능기부로 하는 거고요. 페이퍼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검색하면 원하는 제품 서비스 검색하면 그 결과에서 바로 광고주 사이트로 광고주 자동으로 전화 연결해 주는 걸 페이퍼콜이랍니다. 페이퍼콜.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가면극이 하회 별신국 탈로리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로시니가 이탈리아 작곡가고요. 뭐 세비야 이발사 이거는 최근에 방송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네요. 로시니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로시니다. 세비야 이발사 로시니고,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작곡가고, 바그너는 최초로 만든 독일 작곡가고, 비제는 카르멘은 좀 유명하니까 비제고, 푸치니는 이탈리아 음악가고, 뭐 가극,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다음에
오바트는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 이라고 입체주의는 피카소로 그냥 끝난 거죠. 예. 오바트는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대한 반동적 성격으로 탄생했다. 그럼 오바트 대 팝아트 싸움 붙이면 되겠고요. 입체주의는 피카소로 설명되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고려의 토지제도. 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공무원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역군전은 뭐 개국공신, 시정, 개정. 시정, 개정, 경정. 큰일 났다. 순서 헷갈린다. 시정, 개정, 경정이고요. 개정에서 한해가가 있었다는 거, 한해가 군인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정에서 한해가가 폐진됐다는 거, 그 다음에 녹과정 같은 경우는 개영환도 이후 경기 8년 과전법이죠. 과전법. 굳이 따지면 과전법은 아니긴 한데 과전법도 경기도 지역에만 주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과, 이쪽 전시과 안에서 과전은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외역전은 향리한테 주는 거고 군인전은 군인한테 주는 거죠. 조선시대 군전은 군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구분하면 될 것 같고 한인전은 유품이야 무관직, 그러니까 관직이 없는 사람이 자제, 관직이 없는 자제에게. 네. 구분전은 이게 입구자 생각하고 입에 풀칠한다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쉽긴 하거든요. 군인이나 유가족에게. 네. 별사전은 승려, 풍속자고 내장전 왕실, 내장전 공회전이 좀 헷갈리죠. 내장전이 왕실이고 공회전이 관청이고 사원전 절이겠죠. 그다음에 코피스족은 커피 플러스 오피스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취업하면 이래 되겠죠.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 코피스족 하면 되고, BTS족은 BTS 보고 헷갈리 갖고 했는데 back to school입니다. back to school.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들 BTS족이고, 셀러던트는 뭐 추리하겠죠. 뭐 셀러리면 그냥 스튜던트 합친 거겠고, 아우트로족은 밖에 나가 놓은 사람, 밤에 레저를 즐기는 사람, 아우트로족이라고 하고요. 블랙메일은 공갈메일, 협박메일, 블랙메일. 그린메일은 그린이 들어간 건 전부 앵간한 환경 문제인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안 좋은 뜻이에요. 특정 세력이 증시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현 경영자를 위협한 뒤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프리미엄으로 얹어 비싸게 되팔거나 경영권을 뺏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엄청나게 사놓고 현재 CEO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주식 니 다시 1000만 원에 사가라, 아니면 니 그 경영권 뺏는다, 뭐 이러다가 1000만 원에서 못 팔겠다 이러면 경영권 뺏어가, 그걸 그린메일이라 하고요. 화이트 스완은 그냥 일반적인 그거죠. 블랙 스완은 다시 그러니까 몰래 예상치 못한 건데 한번 터지면 난리 나는 거, 그게 블랙 스완이고요.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게을리하여 막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화이트 스완입니다. 디드로 효과는 뭐 하나 물건 사면 다른 거, 거기에 어울리는 다른 걸 계속 사는 게 디드로 효과고요. 분수 효과는 그 트리클 다운이랑 반대죠. 트리클 다운이 그냥 간단하게 낙수 효과고요. 분수 효과는 밑에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위에 사람도 같이 잘 돼. 그다음에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 이게 과시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는 그 베블렌 효과라고 하고요. 마태 효과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 마태복음 중에 뭐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보고 마태 효과라고 하고요. 그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그 매달 한국은행 매달 설정하는 금리 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시중금리,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겠죠. 뭐 이런 거고.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관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해서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CRM이라고 하고요.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고 공급망 관리. 예.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하는 거. 물건이 어디로 가고 이거 다 볼 수 있게. 그걸 SC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uccess Case Metho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교육을 시켜놓고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원인 같은 거 밝혀내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선하는 거.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건 Success Case Method 아니면 Supply Chain Management 이거 두 개 생각하면 되고요. ISD는 뭐 종종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단어긴 한데 잘 모르는 거. 예. Investor State Dispute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 디스퓨트가 뜻이 뭐였지? 디스퓨트 분쟁 이런 걸 디스퓨트라 해요. 그다음에 MOT 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 경영이라고 하고 Moment of Truth 기술 경영은 굳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술 경영이에요. 기술과 경영을 합친 거죠. Moment of Truth는 한순간 딱 봤을 때 기업 이미지 다 결정되는 거. 예. 처음 봤을 때 그 짧은 순간에 기업 이미지 좌우하는 건 MOT랍니다. Moment of Truth. 그 다음에 CB는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냥 전환사채라고 하고 CD가 한 십몇 년 전에 CD 유행했는데 뭐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Deposit 그러니까 이게 증명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금이잖아요. 예금의 증명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삼자한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 제외하고 모든 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CD가 뭐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하고 뭐 발행 대상 제한 없고 이자 지급식이 아니라 할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D는 합병 Acquisition and Development Acquisition이 얻는 Acquisition 합병일 거예요 아마. 잠시 이거 동사형이 뭐였지? Acquisite Acquisition 습득하다. 네, 맞아요. 습득 인수와 발전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시장 들어온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팍팍 밀어주는 거죠. 네.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필요한 경험, 기술 가치 이 기업을 인수하는 거를 AND라고 하고요. AND 골든 패러슈트는 아까 위에 있는 황금 낙하산 그거고요. 그다음에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이죠. 네. Mergers and Acquisition 인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 그거고 합병은 그냥 비슷한 아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합체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병은 퓨전에 가깝고 인수는 흡수에 가깝죠. 네. 그다음에 모기지론 부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 대출 네. 생각하면 되고 오픈엔드 모기지론은 뭐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 순위의 담보권을 주는 거를 오픈엔드 모기지론이라고 영모기지론은 우리 아파트 저당 잡고 내한테 연금 형식으로 계속 받는 거 영모기지론이고요. 알트A 모기지론 알트A가 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트A가 두 번째구나. 프라임이 1바고 프라임 등급이 신용도 제일 높고 알트A가 두 번째고 서브 프라임이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인데 알트A한테 해주는 모기지론이겠죠. 네. 다음에 반덤핑, 안티 덤핑이랍니다. 예. 덤핑이라는 게 그 기본 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하는 거. 예.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건데 반덤핑은 이걸 막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덤핑 상품에. 그러니까 무역 규제 조치라 생각하면 되고요. 반덤핑은 회색 지대 조치는 가트가 이게 무슨 그 협정 이름이에요. 가트 테두리 밖에서 취해지는 수입 제한 조치.
규제를 회피하는 거죠. 가드의 규제를 회피. 예. 가트의 그러니까 회색 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나와가지고 뭐 거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그냥 가장 정상적인 세이프가드 그거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고요. 특별 긴급 관세는 농산물 생각하면 돼요. 농산물. 예. 농산물의 시장 개방 시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긴 한데 특별 긴급 관세는 농산물한테 하는 거다. 하면 되고요. 긴급 지원제는 당장 굶어 죽을 굶어 죽을 사람들한테 이제 뭐 긴급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긴급 지원제라 하고요. PB 상품은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드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고요. 뭐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하지만 뭐 브랜드 구분되고 해당 금품에 구매가 가능하고 뭐 비용 절감되고 뭐 저거 뭐 하고 제조업체는 어차피 뭐 A 회사에 파나 B 회사에 파나 똑같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안 크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는 아까 엔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엔젤 투자는 힘들게 시작하는 예,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엔젤 투자라 하고요. 소셜 덤핑은 이게 소셜 사회잖아요. 덤핑이 옛날에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게 가격 싸게 파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을 싸게 하는 이유가 임금을 낮춰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임금 등 노동조건 낮은 임금 유지하고 예,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싼 값에 파는 거. 뭐 옛날에 칵테일 새우 그쪽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뭐 자주 하는 거죠.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통해서 돈 받는 거. 그다음에 헤지 펀드는 제일 기본적인 뜻은 100명 미만. 그러니까 적은 투자자로 적은 사람인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금 모으고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라 합니다. 헤지 펀드가.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고요. 유가가 기름 그게 아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예. 유가증권. 일단 뮤추얼 펀드가 그 투자자 모아서 준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 유가증권, 화폐증권과 자본증권 나눠지고 화폐증권은 수표 어음이고 자본증권은 주식 공제 사채. 예. 그거 보면 되고요. 어우, 목 아프다. 일단 여기 잠시 끊었다가 좀 쉬었다가 갑자기